네, 안녕하세요. 잔명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취업도 잘 안 되고 창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카드비만 늘어가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2살의 한 청년이 이 범죄자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차라리 감옥에나 가자. 날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는 감옥에나 가자라는 생각으로 방화범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또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을 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기 자신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는, 헤쳐갈 수 있다라는 믿음은 결코 버리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고 오늘도 힘차게 소리 한번 팍 지르고 파이팅 한번 외쳐보시길 바랄게요. 잔명거진 오늘은요.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별 상반기 취업 대비법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실 멘토분 소개해드릴게요.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혼자서 제 전문 분야인 금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좀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가슴이 되게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네. 저 친구들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요. 뭐 이상이 중요한가 현실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고 이상도 중요한데 현실 감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실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하고 끝까지 같이 가는 CDC의 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양한 정보 알려주시면서 또 멘토로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다독여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정주원 컨설턴트의 전문 분야인 금융 관련 직무를 알아볼 텐데 금융도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뉘잖아요. 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나눠볼까요, 이야기?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잠시 머물렀던 분야이긴 한데요. 네. 이제 금융을 보통 이야기하면은 증권, 은행, 보험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증권에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증권. 많이들 뭐 흔히 주식을 이제 많이 생각하죠. 정확히 네. 증권업이란 게 이제 어떤 건지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증권업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 즉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며 종합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이라는 것, 즉 예금이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여신, 쉽게 말하면은 대출을 통해서 잉여 자금을 이용 자금으로 만드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면요. 네. 이에 반해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증권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런 유동성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보험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엄연히 따지면은 보험회사는 이제 제2금융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네. 투자의 개념보다는 리스크 관리 개념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그런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증권, 은행, 보험 이런 걸 말씀드린 거지만 요즘에 워낙 뭐 금융 성진화 방안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간의 경계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사실 IT가 업계가 네. 지금 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 간의 경계가 상당히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흐름과 또 어떤 직무 그리고 또 나뉘는 그 구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를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눠본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업무들을 하는 거죠? 네, 증권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한 60개 정도가 네. 있는데 한 4개 메이저 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0개의 중형, 그다음에 뭐 소형 회사, 증권사 이렇게 있는데요. 각 회사별로 뭐 약간의 조직의 형태라든지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증권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부서이기도 하죠. 리테일 사업본부, 그다음에 IB 사업부, 그다음에 홀세일, 그다음에 리서치 센터, 그다음 백오피스, 뭐 그다음에 뭐 기업별로 뭐 S&T, 뭐 투자 개발 뭐 이런 부서가 있긴 한데요. 크게 이 5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세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리테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영업 및 리테일 컨설팅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지칭하는 PB, PIB, 뭐 브로커리지 담당을 하는 게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PIB로 약간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PIB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법인 및 개인 고객 자산 유치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중개 및 운영 업무,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ELS, 뭐 DLS, 뭐 ELW 같은 파생상품 증권을 판매하는 업무, 그다음에 고액 자산가 및 법인 CEO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 업무, 개인 및 법인 고객 대상 뭐 IRP
퇴직연금 관련돼 있는 계좌랑요, 뭐 개인연금을 설계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자산 운용 업무는 뭐 은행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약간 더 금융상품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부분, 뭐 은행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네. 약간 더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조금 더 아무래도 은행보다 경쟁이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수수료가 좀 더 낮고, 네, 그다음에 발행 시장에서의 뭐 니즈를 이렇게 채우고 있음으로써 조금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B 사업부라고 있는데요. 일반 중형 이상의 법인으로부터 뭐 기관, 그 다음에 뭐 기관이라고 하면요, 연기금, 우정사업부, 뭐 교직원 공제 등 이렇게 큰 규모에 있는 기관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뭐 발행시장에서 업무를 이렇게 컨설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IPO, 기업 공개, 우리 이제 중견회사가 뭐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뭐 코스피 이렇게 올라갈 때 IP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업무, 그다음에 사채 발행 및 매각 업무,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것 관련된 BW라든지 뭐 이런 거를 발행하고 매각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구조화 금융 업무, 그다음에 PF의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수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M&A 자문 및 딜 수행 업무를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네. 리테일 사업. 왜냐면은 지금 네. 숨을 좀 쉬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잠시만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보죠. 어쨌든 네. 증권사의 다양한 업무들 살펴보고 네. 있는데 먼저 리테일 사업부에서 이제 PIB들이 하는 업무 네. 그리고 또 이제 IB 사업부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업부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네. 혼자 하니까 이게 호흡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다 지금 메모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이제 천천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에 홀세일 사업부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같은 경우는 법인을 중심으로 영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대 기관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건데요. 뭐 주 상대 기관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직공제, 뭐 군인공제, 뭐 우정사업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홀세일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인맥이라든지 본인만의 영업 노하우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들어 네. 있으니까요. 예, 이쪽으로 지원하실 부분들은 그쪽으로 좀 준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고 증권회사 하면은 생각나고 가장 전문적인 느낌이 날 수 있는 리서치 센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흔히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 뭐 경제연구원들이 섞여 있는 조직인데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몰캡, 중소기업 분석까지 이렇게 하면서요. 경제연구원들과 함께 거시, 미시, 경제 동향이라든지 채권 분석을 같이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라고 뭐 정말 뭐 대단하게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가지고요. 경제와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기자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백오피스 사업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기업이랑 똑같아요. 뭐 경영지원본부라고 해가지고 뭐 인사, 홍보, 총무, 인재개발, 뭐 결제, 재무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요. 연금사업 추진부 아까 말씀드렸던 WM 사업 추진부, 상품개발부,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주법사원부, 감시본부, 그다음에 감사지원실 이런 부서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진짜 네. 저는 뭐 잘 모르는 분야다 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긴 한데 어찌됐건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입사 이후에 이제 수행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채용 시장, 뭐 채용 규모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많이 뽑지는 않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은행만큼 대규모 단위를 뽑고 있는 것이 아니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네. 외에 상품 개발하는 부분들이 정말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S&T 부분에서만 수익이 어마하게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사업 부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40% 정도가 그쪽에서 났다고 할 정도로 리테일 말고도 다른 부분을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소수의 인재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채용이 네. 은행만큼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조금씩 채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뽑았던 회사도 모두 제가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네. 예,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DB 대우증권, 하나금융투자,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HMC 투자증권, 대신증권, KTB 투자증권, BNK 투자증권, 현대증권, 하나투자증권, 유한타증권이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하나투자증권이랑 유한타증권은 아직까지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증권사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어디 쪽에서 얼마만큼 채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좀 대표적인 곳들, 뭐 각각의 또 다 같은 증권사가 아니잖아요. 네. 뭐 인재상도 다 다를 테고 맞습니다. 그런 차이들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사실 뭐
증권사나 은행에서 약간 몸담았던 사람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 네네네. 뭐 우리 이제 방송국의 그 의사는 아니고요, 제 사견으로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이미지를 네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대우증권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미래에셋이랑 대우증권이 합병을 합병. 했는데요. 네네. 사실은 미래에셋이 대우증권보다 더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규모도 작은데 대우증권을 더 큰 규모의 이제 회사를 이제 인수한 상황이어서 되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만 해도 대우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국내에서 압도적인 1위의 증권사였고요. 세계 IB 랭킹으로만 따졌을 때 한 7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크고 좀 탄탄한 회사인데요. 뭐 현재는 이제 NH와 1위를 다투고 있고요. 강점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리서치 센터와 S&T 아까 말씀드렸던 S&T 부서 그다음에 WM 쪽에서요. 브로커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에 비해서 약간의 리테일 트렌드에 약간 뒤처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우증권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PB 사관학교라는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인재 양성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문화 같은 경우는 약간의 남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 대우라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땅땅한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남자. 그래서 뭐 대학교 선후배 느낌보다는 약간 군대의 전우회 같은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증권사별로 네. 준비를 하시면서 네. 그 기업의 색깔을 좀 염두에 둔 상태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소개팅을 나가도 미팅을 나가도 그 스타일에 맞게 TPO에 네. 맞게 이제 옷을 준비하는 것처럼 네. 입사도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을 잘 분석을 하고 그 느낌을 현직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NH투자증권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끈끈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끈끈하다. 네, 아무래도 뭐 LG가 전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 회사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가 증권회사 중에서 가장 부드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좀 약간 대우증권이 남자라면 이쪽은 여자 쪽이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운. 예, 대주증권은 소주를 마실 것 같으면 여기는 맥주나 와인을 마실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방송국의 의견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지금. 네네네. 네, 그래서 예,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면 움찔했었는데요. 네.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에는 IB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NH 우투의 합병이 시너지가 본격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산 부분에서는 이미 대우증권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대우증권이 미래에셋이랑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걸 네. 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증권사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삼성증권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뭐 삼성증권 뭐 대학생들이 정말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만으로 정말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요.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적 요소도 정말 많이 신경을 쓰지만 그것보다는 시스템의 힘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말씀드리면은 실력 없는 직원도 실력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이 있는 좋아요. 네,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능력보다는 회사의 브랜드, 회사의 힘을 조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다른 데보다 조금 약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증권사의 특성상 그 삼성의 네임밸류를 통해서 정말로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계열사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계열사의 지원으로 인해서 WM 부분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영업 압박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 좀 덜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근무하신 경험이 있기 네. 때문에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개해드린 기업에 입사를 준비한다 치면 이 정도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야지 그 준비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서론이었다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채용을 진행하느냐, 증권계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부터 살펴볼까요? 네, 뭐 일단은 모든 기업들이 좋은 네.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은행을 준비 안 했는데 은행 가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의 영업관리 직무 쪽으로 준비 안 했는데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같은 좋은 인재라고 하는 것들은 공통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사들도 이제 채용 시스템 프로세스 보면은 서류, 인적성, 1차, 2차 이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인하, 그다음에 기본적인 역량, 그다음에 로열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시장이 변하고 있고 고객들도 변하고 있고 트렌드는 분명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시장에 따라서 정말로 많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부분들
되게 빠르게 변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인재 채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트렌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뽑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의 예를 조금 들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좀 채용 방식을 정말 많이 바꿈으로써 이번에? 예, 좋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네. 하나투자증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정말 지금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 방식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네. 하나투자증권 같은 네.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리테일 직무가 아닌 본사 사원급 직무들을 이렇게 뽑고 직원들을? 있는데요. 네. 네네. 근 3년 만에 채용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직원을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타 회사 인사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그 전체 채용 과정과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직원들에 대해서 신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신입을 향한 마음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친구들하고 이제 접점해서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기업들이 조금 속아서 쓸데없는 경험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인턴이라든지 투자 대행 권유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회사들이 학생들을 정말 이용하고 다음에 그냥 다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 젊음을 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직원을 뽑고 이 친구들과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요. 가장 먼저 자격증이나 전공 우대 사항을 없앴습니다. 없앴어요? 네. 그래서 자격증이라든지 전공 우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금융 3종 이런 건 이제 필요 없다. 네, 필요 없게 됐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전공에 관련해 가지고 뭐 경제학과 우대하겠다 아니면은 뭐 금융공학을 한 사람 우대하겠다. 뭐 수학과 통계학과 우대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외 친구들은 사실은 의기소침해지거든요. 네, 내 꿈은 이쪽 방향이긴 한데 왜 내가 지원하지 못할까? 우대 받는 사람이 당연히 좋을 것 같으니까. 자격증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없앰으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필요 없는 부분, 오버스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격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중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없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소개서를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을 줄였다. 네. 예. 그래서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정적인 틀을 많이 물어봄으로써 로열티라든지 직무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안 물어봤고요. 이 친구가 정말로 우리 회사에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직무를 지원했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항목을 말씀드리면요. 자신만의 이력서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형으로 질문을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라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딱 한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자신만의 이력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그냥 하나의 항목인 네.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쓰라?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양식과 형식은 제한은 없는데 분량은 A4 용지 2장. 그다음에 주요 학력이랑 교육 경험, 봉사활동, 직장 경력 등을 토대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만 이렇게 오픈형 질문함으로써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색깔을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담이 오히려 될 수 있겠지만은 중심이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들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자소서 관련해서 이제 자신만의 네. 이력서를 만들라. 요 부분 근데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많이들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저희가 자소서는 나중에 따로 네.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면접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창의성을 좀 보기 위해서요. 상황 대처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총 4개의 문제를 제시를 하고요. 그 4개의 문제 내에서 본인이 논술처럼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그 대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쓰고요. 그것을 네. 토대로 이제 파생 질문을 만들어내는 면접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실제 어떤 문제가 네, 나왔나요?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당신은 경영관리팀에 근무하는 A 사원이고 K 과장과 함께 일하고 있다. 금요일에 예정된 실적 보고회를 위해 수요일까지 각 본부별 실적을 취합하여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IB 본부에서는 담당자가 출장을 가야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실적 자료를 전달해 주었다. 이 경우 K 과장에게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적 보고하는 날짜, 실적의 최종 보고 날짜는 수요일까지인데요. 수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네. 근데 회사에서 다른 부서가 협력 부서가 네. 수요일 실적을 준 게 아니라 월요일 실적을 준 거예요. 아. 네, 미리 실적을 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틀간의 실적에 빵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겠 사실 저도 이거 문제 처음 받았을 때 무슨 말이지 이거- 빨리 주면 좋은 이걸 건데 어떻게 이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사실은 답은 없는데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한다,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대처를 한다는 걸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이틀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것을 빵꾸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에 과거에 한 3년 정도의 IB 사업 본부가 이때쯤에 어떠한 실적 추이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요.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만든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저희 팀장님한테 책임자급한테 이야기를 할 거고요. IB 부서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담당자가 없다라 하더라도 혹시 다른 직원이 그 통계 자료를 나한테 꼭 넘겨줄 수는 없는지 대처해가지고 상황을 할 수 없는지 좀 이야기를 여기다 그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도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를 꼭 트레이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너무 하나투자증권만 얘기하다 보니까 네. 뭐 다른 기업들의 특징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사실은 하나투자증권은 상당히 이번에 채용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들. 네, 뭐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열정이 있고 얼마나 뭐 글로벌 지향적인 마인드인가. 네,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삼성 네. 같은 경우는 사회 이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라고 했고요. 실제 나왔던 문제인 네, 거죠. 바로 직전에 예, 예. 나왔던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실패했던 경험이나 자질했던 경험과 극복했던 사례, 그다음에 KDB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열정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 가장 열정을 쏟았던 경험 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치열한 도전 경험은 무엇이며 그 경험을 통해 선창발을 소설해 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네.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인재상에 관련돼 있는 도전, 열정, 극복,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면접 질문을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요. 잠시만요. 네. 아무튼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사실은 뭐 다른 기업에서도 면접 때 준비를 했었을 법한 네. 그건 아주 좀 일반적인 그런 질문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대기업이랑 네. 증권사랑 뭐 은행이나 공통적으로 항상 인재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시려던 내용, 네. 실제로 면접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제일 네. 어렵고 제일 좋은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반기에 직전 나왔던 질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본인이 땡땡증권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지원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다음에 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한다. 일 끝나고 혹은 주말이면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뭐 저라면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쉬는 것을 잘 쉬어야지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력 관리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솔직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신영증권 저는 개인적으로 신영증권이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통 질문을 4개를 던지고 학생들이 답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관련되어 있는 연관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공통 질문을 말씀드리면요. 무슨 직무를 하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직무에 임할 것인가? 원하는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란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그 증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네. 준비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그야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네. 저희 코너 이름이 또 직무지기 네. 백전백승인데 실제 증권사에서 뭐 자소서 항목이라든지 면접 시 채용 시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아주 술술 나올 수 있게끔 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기출 문제와 또 예상 문제는 다르거든요. 어떤 네. 사회적인 이슈와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상 문제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어떤 질문들 2016년도에 채용해서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아까 이제 기출 문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요. 예상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금융에 관련해서 많이 아시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금융 자체가 사회 현상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슈가 기업과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터넷 전문은행 실시로 인해 수혜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종목을 추천해봐라. 유가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던 이야기들이 증권회사의 주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늘 뉴스는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네, 어떤 맞습니다. 직무를 여러분들 희망하시든지 간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내용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뭐 좀 전문 분야의 이야기를 해 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 또 못다한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증권사 취업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정말 동네 형으로서 네.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혼자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진솔한 이야기 좀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했는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 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니에요. 좋겠어요. 네, 네, 네. 너무 욕심을 과하게 안 가였으면 좋겠고요. 내가 네. 가지고 있는 무기 색깔을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금융상품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미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부분도 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상품이 가장 조화가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예, 적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말했을 때 어떤 상품이 중요하다. 그거는 사실 이 시기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주식에서도 지금 과거에 투자했던 부분, 뭐 조선업계랑 지금 투자하면은 욕을 얻어먹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분명히 좋았던 거고 앞으로 조선업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기,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 거시적으로 조금 보는 것들도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좀 연결되는데요. 내가 인간적인 매력이 어떤 건지 조금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금융 지식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고객하고 만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진솔하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건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채용할 때 채용 프로세스가 그 자체를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많이 아시고요. 역량도 중요하지만 내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조금 준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주원 컨설턴트와 함께 직무직위 백전백승 꾸며봤습니다. 오늘 방송 분량 확실히 뽑으셨거든요. 예, 저희가 또 출연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괜찮으시죠 지금? 힘들지 않으시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형식의 방송을 예, 가볍게 드린 질문인데. 그래요? 뭐 힘들진 않고요. 되게 재밌는데 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쪽 일을 하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좀 부족한 관계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예, 우리 또 다른 컨설턴트 분들과는 다르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우리 정주원 컨설턴트인 것 같습니다. 직무직위 백전백승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